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논금부터 시작해서 책은요 135쪽 금에 대한 이제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묘신 경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논금하고 경금의 임묘진월에 책에 각주가 조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각주를 이 수업 내용에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각주를 제가 각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글자씩 새겨보겠습니다. 논금, 금을 논하다. 금, 이, 지음, 위체. 중, 함, 지, 양, 지정. 내, 능, 견강. 독, 이, 중물. 약, 독음이 불견 빙설 시야 우화 즉 소의 고금무화련 불능성기 금중 화경 집사 번난 금경화중 단련소망 금극 화성 위격 최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네, 금을 논하다. 금은 E, A, 위, B 그러면 A를 B로 삼다. A가 B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E하고 위가 이제 늘 뭐 수거처럼 쓰인다 그래요. 금은 지극한 이 체가 되고 중 그 안에 그 속에 그 중에 함 포함하고 있다. 지극한 양의 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정기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극한 양의 정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다. 예, 뭐뭐 할 수 있다. 굳세고 굳셀견자의 강할 강자죠. 그래서 굳세고 강할 수 있고 독이하면 아주 그러니까 독이하면 우리가 말로 독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다르다. 그러니까 독특하다. 중물하면 여러 물질보다 독특하다. 만약 독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음이라는 게 오로지 음만 있으면 오로지 음이면 이제 여기는 지금 지극한 음과 지극한 양을 금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체는 지극한 음이고 그 안에 양의 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로지 음이면 견이 아닐 거라는 거죠. 견고하지 않다. 그러면 오로지 음이라면 견고하지 않아서 빙설, 얼음과 눈이 그것이다. 그러면 얼음과 눈이 그것이라면 화를 만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금이 무화련, 화가 없어서 단련 단자거든요. 단련하지 않으면 불능, 기물을 이루지 못한다. 금은 중하고 화가 경하면, 금은 많은데 화가 적으면, 금은 무거운데 화가 가벼우면, 집사, 일을 주관하는데 번난하다. 번난하다라는 말은 그냥 번잡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금은 가벼운데 화가 중하면, 단련, 소망. 단련을 하다가 화가 중하니까 근데 금이 소멸된다. 단련을 하나 소멸이 된다. 소망이라는 게 소멸로 해석하면 됩니다. 금이 지극하고 화가 왕성한 것이 위격체정. 격이 최고, 정이라 그러는 것은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하다. 금과 화가 온전하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금화 전 명왈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주인도 이제 각주에 있습니다. 금과 화가 온전하면 이름하여 말하기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조란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고 한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금하고 화가 온전해야 주인인데요. 주인이라는 건 이제 주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 135쪽의 주인에 대해서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요. 제가 여기가 지금 어두워서 각주를 달았는데요. 네. 금속이나 도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술적인 품격을 주인이라 그러면 이제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금으로 주물을 만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제작하는 거를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화가 온전하면 이름하여 부르기를 주인이라고 한다. 범축자, 축이라는 글자이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범축자, 즉 위, 손모, 금화, 다, 명위, 승헌, 우, 사, 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할게요. 만약에 축자를 범하면,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요. 축자를 범하면, 이 범이라는 게 이제 범할 범자이거든요. 근데 이 범할 범자라는 글자가 드러내다. 그러면 드러내다라는 의미, 범죄라는 말 자체로도 이제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니까 축자가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면 즉 위 된다.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모양 모자거든요. 모양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니 금화가 된다. 끝났네요. 다시요. 축자를 드러내면, 축자를 범하면, 축이라는 글자를 드러내면 곧 모양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토에서 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금이 축이라는 토가 있으면 축이라는 토가 축축하고 찬 토거든요. 그러면 이 축토나 또는 뭐 다른 진토, 여기선 진토는 말 안 했지만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 금이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식이 되는 금의 모습은 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습이 손상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금화다 명위 승헌. 금과 화가 다 많으면 이름하여 승헌이 된다. 승헌이라는 건 이제 높은 벼슬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승헌도 역시 각주에 있습니다. 이게 술의 헌자인데요. 아주 그 높이가 높고 지붕이 있는 그런 재상들이 높은 그 벼슬 자리들이 타던 수레를 말합니다. 그러면 금화가 많으면 이름하여 승헌이 되니 사와 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 쇠를 만나면 넘기겠습니다. 반, 위, 분리. 사와 쇠를 만나면 반, 도리어, 위, 분리. 분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사하고 쇠를 사가 이제 12운성으로 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지는 우리가 말하는 자수를 얘기하고요. 또 쇠는 술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공통보감의 내용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공통의 내용을 보는 것이니까 사와 쇠를 만나면, 그러니까 자수와 술토를 만나면 12운성으로, 그러면 도리어 불리하다. 목화 연금 성 명 예 이 퇴속 순금 우수 봉 부현이 영여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목과 화가 이제 목생화를 하겠죠. 목과 화가 금을 단련을 하면 성명, 이름을 이루다 있죠. 그러니까 명성이라고 우리는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루는 것, 명성을 이루는 것이 예가 첨예하다, 예리하다 인데 빠르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이루는 것이 빠르고, 그리고 그 명예를 이룬 것을 물러나는 것도 빠를 속자입니다. 빠르다. 순금, 순수한 금이 수를 만나면 부가 높은 것을 만나니, 그러니까 부가 높다, 부가 드러난다입니다. 그래서 부가 드러나는 것을 만나니 영여, 남은 이익이 있다. 많은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부가 높이 드러나서 많은 이익이 있다. 금능생수, 수왕 즉 금침.
토능생금 금다즉 토천 금무수 건고 수중즉 침윤무용.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금은 수를 생할 수 있으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금은 수를 생할 수 있는데 수가 왕하면 즉 금이 침잠하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라앉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경금과 신금을 다 통틀어서 지금 금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금은 가라앉지 않고요. 수다금침하는 것은 신금을 대개는 얘기합니다. 사주 전체를 봐야지 되겠지만요. 다음에요. 토는 금을 생할 수 있는데 금이 많으면 토가 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천이라는 글자도 제가 각주에 달았어요. 이제 천할 천자인데 이 천자가 쓸모가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토는 능히 금을 생할 수 있는데 금이 많으면 토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토생금을 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토가 완전히 설기가 되겠죠. 그러면 토가 설기가 되니까 토 자체가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냥 우리가 물상적으로 땅에 돌이 많다. 또 땅에 금이 너무 많으면 그 땅이 척박해서 우리가 땅에다가 뭐 심을 수가 없어요. 또 토에 금이 많으면 물이 토에 스며들어야 옥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이 너무 많으면 땅이 척박하고 토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토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금이 수가 없으면 건고 마르고 그죠? 그리고 수가 중하면 수가 많으면 침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무용 쓸모가 없다. 금무토 사절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사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사하고 절하고를 그냥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또 뭐 사하고 절을 꼭 12운성으로 따져도 되고요. 사멸이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제일 이 문장에서는 지금 좋습니다. 왜냐면 금이 토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생해 주는 게 없으니까 주가 없어진다, 사멸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요. 금이 토가 없으면 사절하고 사멸하고 토가 너무 중하면 매몰 불현. 이제 토가 너무도 중하면 금을 묻어버리잖아요. 우리 그걸 매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가 중하면 묻어서 매몰시켜서 불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양금 양화 최상 양금 양목 제족 일금 생 삼수 력 약 난승 일금 득 삼목 완둔자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금이 2개, 화가 2개가 최고로 상이다. 최고 좋다. 금이 2개고 목이 2개면 재주가 충분하다. 재주가 족하다. 그죠? 1금 하나의 금이 3수 3개의 수를 생하면 그러면 이제 금이 하나인데 수를 3개를 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약해지겠죠. 왜냐면 금이 기운이 설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금이 3개의 수를 생하면 힘이 약해져서 난승 이기기가 어렵다. 승리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당연히 금이 일간이 만약에 금이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수니까 식상이 3개라는 거죠. 식상이 3개면 식상이 과다해서 관사를 상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쟁력은 관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승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금이 3개의 목을 얻으면 그러면 이제 금이 3개의 목이 있으면 그 금이 3개의 목을 다 잘라야 되니까 금이 완고하고 우둔하여 저절로 스스로 저절로 손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금은 1개인데 목이 3개면은 금의 날이 무디어지고 우둔하다 이런 거죠.
성이라는 게 이룰 성자라는 글자인데요. 이룰 성자라는 글자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무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성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 즉 화멸, 고, 미, 성, 기, 욕득, 견화, 이, 성, 기, 불욕, 견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이 무성하면 화가 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금이 무성하면 화가 꺼지고, 그러므로 화가 꺼짐으로 금은 기물을 완성, 기물을 이루지 못한다. 기물을 이루지 못하니 욕득 견화, 화를 만나야 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금은 무성한데 금이 무성하면 화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이 재련을 못하니까, 예, 기물을 뭐 종이나 솥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금이 기물을 이루지 못하니 화를 만나야지 한다. 욕득하면 뭐뭐를 얻는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욕득하면 뭐뭐 해야 한다. 화를 만나야 한다. 여기까지 끊어지겠습니다. 금이 성기 불욕 견화. 여기서 이제 금이 그릇을 기물을 이루지 못하니 화를 만나야 한다 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끊어서 그 다음에요, 금이 이미 이자입니다. 금이 성기 불욕 견화. 금이 이미 그릇을 이루었으면 화를 만나서는 안 된다 하겠죠. 그래서 화를 만나지 않아야 한다. 끝났습니다. 금이 금도 신유 사축. 그러면은 신유는 이제 방합이고요. 여기는 삼합이잖아요. 금국이죠. 역가 위 지 성야. 이게 지금 이제 성자가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먼저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이 이르면, 신유나 사축에 이르면 또한 가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이잖아요. 이 지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대명사니까 금을 말합니다. 금이 무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는 서북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남방으로 가는 것은 불리하다. 남방은 불리하다.